여러분은 토트넘 주전에도 들지 못했던 다이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팀인 미넨으로 임대 이적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케인의 잉글랜드 카르텔 인맥 장사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넨은 다이어라는 선수의 잠재력과 실력을 보고 뽑았다기보다는 팀에서 득점을 담당하는 케인이 가족들도 영국에 남겨둔 채 단신 부임의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친구 하나 옆에 붙여두고 정서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일종의 친구 비용으로 다이어를 데려온 건데요. 단 1개월 만에 팀의 경기력이나 화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조짐이 곳곳에서 관찰되며 투엘 감독의 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 경기에서 리그 하위팀에게 16년 만에 일격을 맞아 패배하기도 했고요. 이대로면 만년 1위 자리를 꿰찼던 리그 우승도 물 건너가게 생긴 겁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카르텔의 쓴맛을 경험하며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이어를 공개 저격할 수밖에 없었던 투엘 감독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케인과 다이어만 딱 붙어다니며 다른 선수를 밀어내고 있는 미넨의 현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요즘 미넨 구단 훈련장과 경기장에서는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애정을 드러내며 팀 내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최상급 선수들보다는 아래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옮기며 여러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국내 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팀은 역시나 토트넘이었고, 토트넘은 부족한 수비를 메우기 위해 그리고 손흥민의 재계약을 위한 밑작업을 위해 눈엣가시 선수를 내보냈고 드라구신과 베르너를 합류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요리스나 페리시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의 다이어가 뜻밖의 뉴스 주인공이 됩니다. 미넨으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겁니다. 토트넘에서 10년가량 뛰었던 다이어는 이번 시즌 전력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선수 생활은 끝났다는 평을 받아왔는데요. 토트넘에서조차 밀린 다이어가 토트넘보다 전력이 높은 미넨으로 향했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뉴스였죠.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 심지어 감독조차 이런 이동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며 구단에서 결정한 일이다 라는 말만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구단 고위 관계자는 이상하리만치 다이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푸른드 단장은 다이어와 계약하게 돼 기쁘다. 그는 우리 팀 수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다이어 능력과 국제대회 경험은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를 응원하기도 했거든요. 다이어 역시 속없이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 것 같은 포부를 드러냅니다. 미넨 이적은 오랜 시간 동안 내 꿈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며 믿을 수 없는 역사를 보유한 팀이다. 내 능력으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 나의 전성기를 미넨에서 보내게 돼 더없이 만족스럽다 라고요. 하지만 팬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케인이 다이어 영입에 힘을 실었던 에이전트라는 것이 말이죠. 실제로 케인과 다이어는 토트넘 시절부터 꾸준히 친목을 다지며 잉글랜드 성골 클럽 회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둘은 이런 세간의 평에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론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 미넨 경기장과 훈련장, 심지어 퇴근 후 집에서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독일 매체 빌트지는 케인과 다이어는 미넨에서도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그들은 거의 모든 훈련을 함께하며 자유시간 때도 서로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국애처럼 이들은 밤에는 포커를,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구단의 경기력은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넨이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하며 16년 만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건데요. 홈경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모든 지표에서 미넨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실제로 경기 내내 시종일관 브레멘의 골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역시나 마무리가 문제였습니다. 케인의 집중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었고 또 동시에 김민재가 빠져있는 경기로 그의 공백은 여지없이 드러났죠. 구단에서 평가한 골 결정력이 떨어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케인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딴 데 정신이 팔려있다는 건데요. 케인의 사기 충전용 정서관리 직원으로 미넨에 합류한 다이어는 특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케인의 지근거리에서 케인의 적응을 도와 계속 골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케인을 미넨 이적 초반만 해도 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팀을 겉돌았습니다. 토트넘에 있었을 때만 해도 행동대장으로 알아서 다이어가 움직여 부하 선수들 군기를 잡고 케인은 그냥 덕장 노릇만 하면 됐으니 너무나 편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넨은 달랐습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스타 플레이어였고 모두가 주목받는 월드클래스 선수였던 겁니다. 때문에 스스로 돋보이는 일, 스스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일에만 익숙하던 황태자에게 미넨은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 내에서도 전통을 중시하고 비바이에른 사람에게 편견이 있는 클럽 특성상 독일어를, 특히 바이에른 사투리를 써야 하다 보니 사투리는커녕 독일어도 하지 못하는 케인에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월까지만 해도 집을 구하지 못해 호텔살이를 하고 있어야 하는 데다 갓난 자녀와 아내는 영국에 남겨둔 채 외국인 노동자로 추운 독일에 지내야 한다는 것이 케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케인은 밤마다 다이어와 계속 연락을 나눴고 틈만 나면 잉글랜드로 날아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행군이 계속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이 둘이 묘안을 짜낸 것이 바로 다이어의 미넨 이적이었습니다. 물론 미넨 구단 자체로서는 이런 제안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이어가 제대로 뛸 수도 없는 선수인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케인도 확실히 구단에 녹아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케인의 득점이 팀에 중요해지고 마침 수비수에도 공백이 있다 하니 거저먹기식으로 다이어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케인작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네는 잘 몰랐을 겁니다. 토트넘 내 암세포처럼 썩어있던 이 둘의 잉글랜드 패거리들이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나태해지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이어는 미넨에 오자마자 케인과 바로 골프장을 전전하며 놀러다니기 바쁩니다. 이는 다이어나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이나 토트넘에서 선수들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패거리 문화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선수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고 구단 내 사조직을 만들어 계보를 조정하는 악질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이어는 이적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바로 케인과 라운딩에 나섰고 그중에 팀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 게르만 패거리 수장 밀러를 합류시킵니다. 밀러를 데려간 이유는 뻔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넨을 접수하겠다는 메시지인 건데요. 밀러는 미넨에서도 오랜 기간 뛰었던 레전드 선수인데다 독일 대표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공격수이기도 하기에 밀러 하나만 잡으면 다른 독일 선수들이나 구단이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철저한 셈법으로 움직였던 라운딩이었던 것이죠. 경기를 준비하고 동네에 적응하는 일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일단 가자마자 정치질부터 시작하며 쿠데타를 도모하고 사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니 경기력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사단이 납니다. 케인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곧바로 팀의 16년 만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내 탓은 아니다, 무조건 선수 탓이다 라고 일갈하는 투엘 감독의 레이더에도 이둘이 걸렸습니다. 투엘 감독은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수들의 정신력에 문제가 있었다. 레버쿠젠을 빌려 7점 차이로 2위에 위치해 있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상황인데 브레멘에게 잡혔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경고성 발언과 함께 말이죠. 사실 이 정도면 투엘 감독 입장에서 엄청나게 순하게 돌려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이들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훈련장에서도 죽고 못하는 사이가 되어 사이클을 탈 때도 바로 옆자리에서 타고 훈련할 때도 꼭 옆에서 1m 이상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연인보다 더 가까이 지내고 또 의지하고 있거든요. 미네는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에 오자마자 바로 이런 기형적인 구도를 간파하고 모든 것을 털어냅니다. 딱 1년이 걸렸습니다. 나가겠다며 떼쓰고 구단이 협박하는 케인을 과감히 내보내고 요리스, 다이어, 페리시치 등 팀의 융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갱생의 여지가 없는 쿠데타의 싹을 완전히 잘라냈죠. 그리고 토트넘은 미약하게나마 다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멋진 리더와 함께 말이죠. 반면 미네는 영국발 암세포의 전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둘의 케미는 독일 사람들의 시선에선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타지에서 적응을 돕는 옛 동료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들은 협잡군의 반동 세력입니다. 부디 김민재 선수에게 피해가 오지 않길 기원하며 우리도 계속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